안녕하세요. 요즘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협력교수인 것 같습니다. 정다운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협력교수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는 5년 전에 정다운 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협력교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대에서 협력교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다행히 특수선생님은 네, 이제 배우셔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협력교수를 하자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차시를 어떤 걸 할까 고르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그 다음 해에도 이제 협력교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해봤을 때에는 처음에는 협력교수를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잘 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도움반 선생님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도움반에 자주 가서 친구와 놀아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협력교수는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통합학급에서 같이 한 팀으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사는 앞에서 주도하고 특수교사는 뒤에서 장애 학생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통합교육 연구학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어, 특수교육을 전공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선생님이 오셔서 협력교수를 하고 계세요. 담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부모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그런 학업이 향상이 되고 또 수업도 더 자신 있게 들어가고 그런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음, 그 1년을 마치고 나서 선생님들께 설문을 했어요. 협력 교수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장애 학생이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학업도 향상이 되고 또, 음, 또 문제 행동도 사라지고 심리적 안정도 되고 네, 수업 참여도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어, 통합교육 지원교사 선생님이 장애 학생을 대하는 걸 보고 아, 장애 학생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배워가지고 장애 학생을 더 잘 이렇게 돌보고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은 옆에 또 선생님이 계시니까 또 장애 학생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많이 또 덜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협력 교수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유형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유형을 적용하면 처음에는 오히려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임자 교수는 이렇게 한 선생님이 단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한 선생님이 장애 학생 옆에서 1대1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작년에 이 유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단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협력 교수를 어떻게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하면 또 긴 선여비가 필요가 없고 지원교사 선생님이 아이에 맞게 맞추어서 교수적 수정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학생이랑 1대1로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는 그 협력 교수를 했던 과목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음, 또 일반 교사는 좀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사가 내가 특수교육
지도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이 유형만 만약에 꾸준히 계속 이 유형만 활용하다 보면, 어, 특수교사 스스로 그렇게 내가 특수교육 지도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 지도사 선생님의 수업보다는 정말 10배 정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뿐 아니라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잘하신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시고 또 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도사님이 지원하시는 수업과 특수교사가 지원하는 수업은 그 퀄리티 면에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 관찰 유형은 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교사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문제 행동이 있을 때 또 뭐, 음, 문제 행동이 있을 때 또 활용한 것 같고, 또 학생이 얼만큼 진보가 되었는가, 그런 걸 확인할 때, 이거를 활용하는데 학기 초에 통합학급 적응 기간이나 그럴 때, 이런 유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 지원 유형은 한 교사가 앞에서 수업을 이끌어갈 때 한 명은 이렇게 순회하면서 장애 학생뿐 아니라 이제 많은 학생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그림자 교수 유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스테이션 유형은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좋아하는 건데, 음, 두세 개 정도의 스테이션을 나누고 학생들이 이 스테이션에 있다가 다 끝나면 다음 스테이션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학생들이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할 수 있고 또 교사가 각각의 스테이션만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스테이션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리고 15분 후에 바꾸면 되니까 준비하기도 조금 부담이 없고 아이들도 다양한 수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체육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스테이션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좀 동시다발적인 수업 참여가 되어서 아이들도 만족하고 운동량이 많아져서 또 땀도 뻘뻘 흘리면서 또 운동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행 교수는 이제 토론할 때 아이들을 두 수준별로 나누지 말고 이렇게 섞어서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특수교사가 한 집단을 가르치고 일반 교사가 나머지 한 집단을 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에 학생들이 많을 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식물 관찰할 때 그렇게 나눠서 수업하시는 걸 봤습니다. 대안적 교수는 한 선생님이 대집단 수업을 하는 동안에 다른 한 선생님은 어, 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집단을 구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심화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따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희는 교실을 분리해서 옆 교실에 가서 그 집단이랑 하기도 했어요. 어, 통합교육지원교사 선생님이 전체 학생을 맡으시고 저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과 장애 학생을 데리고 옆반에 가서 그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보물찾기도 하면서 상품도 걸고 이렇게 조금 더 시끌시끌하게 네,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복습을 할 수 있었고 또 옆반에서는 지원교사 선생님과 또 아이들이 뭐 발표 수업하고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 지원교사 선생님은 꼭 장애 학생만 맡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 그 학습 내용에 맞추어서 누가
그 소수의 그룹을 맡을 것인지는 그때그때 결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팀티칭은 어,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영어 팀티칭 할 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뭐 특수교사, 아니, 영어 원어민이 설명하다가 또 영어 선생님, 한국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처럼, 네, 한 명은 실험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른 한 명은 실험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협력 교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약간 제가 그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한 것이 처음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쪽으로 주제를 맞춰서 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컨설팅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협력 교수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말고 일반 교과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고 나서 보람도 있고 또 통합학급의 일반적인 수업 분위기를 특수 선생님이 보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협력 교수가 어, 특수학급에서의 또 선수학습으로 연결이 되면 통합학급 수업에 장애 학생이 더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통합학급에서 체육 시간에 이렇게 앞구르기를 배운다고 하면 특수학급에서 정말 짬짬이 국어 수학 하다가도 짬짬이 앞구르기 연습을 조금 하고 오면 훨씬 더 참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협력 교수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께서 어, 인지, 어, 주직효과보다 그런 예체능 수업이 선수학습의 효과가 엄청 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수학급에서 또 국어, 수학 그 내용을 가지고 개별화 계획을 짜긴 하지만 그래도 통합학급 또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 또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면 예체능이나 또 주지교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수학습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협력교수를 하면 그 학생이 교실에서 어떤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한 시간 안에도 많은 정보를 얻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음, 다양한 협력 교수를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림자 교수나 교수 지원 유형에만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 유형을 해본 특수교사는 내가 특수교육 지도사 선생님들과 내가 내가 그런 역할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 대안교수 유형도 할 수 있고, 스테이션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대그룹의 수업도 이끌어가 본 경험이 있으면 아무리 그림자 교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은 갖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확대되게 되면 그분들이 협력교수를 맡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 효율성 면에서 통합교육 지원교사만 협력교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맡은 특수교사가 협력교수를 하게 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특수학급에서 개별화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선수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두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꼭 협력교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2학년 보험교과에서 교수 지원 유형을 적용했던 거예요. 전체 학생들이 가랜드에 그림을 그려서 꾸미기를 하는 동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손 조작이 약해서 스티커로 꾸미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통합교육 지원교사 선생님과 함께한 6학년 체육 스테이션 유형인데요.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풍선을 이렇게 다트로 터트리는 게임을 하고, 옆 교실에서는 통합교육 지원교사 선생님이 틱택도 게임을 하고 15분 후에 교대를 했습니다. 똑같이 스테이션 유형으로 표정 맞추기를 했는데, 통합교육 지원교사 선생님이 연산악기를 준비해 오시고, 담임교사는 바구니에 모래주머니 던지기를 하고 15분 후에 바꿨어요. 이렇게 저희 올해에도 새로 오신 통합교육 지원교사 선생님하고 이런 어, 스테이션 유형으로 체육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교수 지원 유형으로 한 명이 진행하는 동안 한 명이 어, 장애 학생을 이렇게 돌보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더 게임에 잘 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교수 장점이 너무 많아요. 저희 반 장애 학생이 작년에 협력교수를 적용을 했던 그 주간에 굉장히 많이 표정이 달라지고 문제 행동도 줄어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아, 협력교수가 정말 좋구나,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교사도 그 특수선생님이 교수적 수정을 준비해 오신 걸 보면서 아, 교수적 수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고요. 또, 두 교사의 또 아이디어를 모아서 수업을 짜다 보니 더 완성도 있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천천히 배우는 학생, 또 귀국 학생 등 또 그런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요. 소통을 통해서 일반 교사도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가 증대하고 또 특수교사도 일반 학급 상황을 이해하고 또 일반 교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단점은 어, 협력 교수는 조금 아직은 이상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좋지만 아직 현실이 이거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수 선생님들의 시수가 많기 때문에 통합학급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빼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고요. 일반 교사도 본인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어, 하지만 조금 몇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담은 정말 사라진다는 것을 많은 선생님들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가 일반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네,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에게 또 도움이 된다면 네, 통합학급에서 어, 이렇게 좀 분리된 존재로 분리교육을 받지 않고 그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어우러져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 협력교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어, 학급에서 좀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교수적 수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협력 교수를 진행하지만 이걸 1년, 2년 하시다 보면은 보편적 학습 설계나 문제 행동 중재까지 포함하는 더 멋진 협력 교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음, 이 협력 교수가 실제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 다른 협력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주간 학습 안내를 일반 교사가 작성해서 특수학급에 보내요. 그러면 특수교사가 교수적 수정 코멘트를 적어서 다시 통합학급에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일반 교사 입장에서는 교수적 수정을 아이디어를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에 많아야 1시간, 2시간 교수적 수정 을 시도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적어주시면 더 많은 시간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 수업 때, 네, 아까 말씀드린 선수학습 내용인데 일반 교과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예습이든 복습이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선수학습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별화 교육을 세울 때 국어, 수학뿐 아니라 생활지도 내용도 적어서 담임교사와 꾸준히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도를 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협력 교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